이 전기회로 파트는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나서 물리 2에서 배웠다가 요번에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여러분들은 물리학, 물리 1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 부분 중 하나. 그래서 새로 내려와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우리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기를 뭐 시킨다?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중성을 깨트리면 된다. 그렇죠? 깨트리는 방법으로 우리는 가벼운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을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해서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건 전자를 한 방향으로 뭐 시키면 되냐면 이동시키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라는 물질이 있고요, B라는 물질이 있으면 두 물질 사이에서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동시킨 후에 전자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이동시킨 후에 전자를 한 지점에 정지시켜 놓을 거면 나는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킨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전기라고 해 라고 하셔도 되고, 전자를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계속 가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전자가 흐른다 라는 뜻으로 전류를 발생시켜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됐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건 맞는데 이동 후에 정지시킬 거냐 흐르게 할 거냐 이 차이예요. 그 중에서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는 마찰 전기로도 정전기를 만들 수 있고,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도 정전기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이걸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미친 듯이 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전기력도 구했고 전위도 구했어.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전자를 흐르게 할 건데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게 할 건데 얘를 무한히 계속 한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엄청나게 무한히 긴 전선이 필요해서 우린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기 회로도를 만들어. 전기 회로를 기호로 그려놓은 걸 회로도라고 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전자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흐른다고 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자가 뺑글뺑글 도는 거죠. 그래서 뺑글뺑글 돌게 하는 걸 전자는 한 방향으로 자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전자가 흐른다는 건 우리 물처럼 생각해 보는 건데, 전자가 흐를 때 우리는 그 흐름을 물살이라고 생각하면 물은 흐를 때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회로도에서도 한쪽은 높은 곳, 한쪽은 낮은 곳으로 높이 차이를 만들어야 흐를 수 있죠. 이 높이 차이를 만드는 거,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전지가 합니다. 그래서 전지가 플러스 쪽이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높고 마이너스 쪽이 낮아서 전자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전지라고 하는 게 바로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게 전지고요. 전지는 긴 쪽과 짧은 쪽 두 개의 막대기로 그리는데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를 가리킨다. 그리고 전지가 바로 전자가 흐를 수 있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다. 됐어?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데 니네 나한테 배웠죠? 에너지가 뭐야? 한국말로? 에너지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됐어? 그러니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10V의 위치 에너지를 줘 라고 하면 10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에너지를 써야죠. 일할 때 쓰겠죠. 무슨 일 합니까? 라고 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요, 전기 제품이라고 하는 저항을 만나면 그 저항이 바로 형광등, 에어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요, 형광등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비대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합니다. 맞아. 에어컨에서는요, 전기 에너지를 차가운 바람으로 만드는
그래서 일합니다. 이렇게 전자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제품을 만나면 그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데, 저항을 만나면 에너지를 일하는 데 쓰고 에너지 다 쓴 다음에 0V가 돼서 죽어요. 그러면 건전지는 다시 충전해 주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꼬마 전구에 가서 다시 불키는 일하고, 이거 들어오고, 이거 반복.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도에서는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끔 흐르는 길을 만들어주는 걸 전기 회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고등학교 용어로는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회로도에서 전류가 흘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중학교 버전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전지가 있고요. 전기 제품이라는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자가 흐르면서 일을 할 건데, 흐를 수 있거나 없거나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스위치죠. 스위치. 됐어. 지금 스위치가 뭐했니? 이거 뭐였다 그러니?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릅니다. 됐어. 스위치가 열렸다라고 표현이 된다면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왜? 길이 끊어졌으니까. 이겁니다. 그죠? 자, 내가 얘를 꾹 눌러가지고요. 됐어. 길을 연결해주면 그제서야 스위치가 닫혔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때 전류가 흘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잘라서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 그랬으니까 뭐가 흐르는지 봐야지. 자, 그 면을 잘라서 확대해 보시면 전류가 흐를 때요, 이렇게 도선이 있어요. 도선도 물질이니까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겠죠. 여기 원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사이를 누군가가 흐른데, 그래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봤더니 실제로 흐르는 건 누구니? 뭐가 움직입니까? 전자가 움직이죠. 전자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기 써있죠?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전기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흐를 때요, 이쪽이 무슨 극일까? 이쪽이 무슨 극일까? 이거 물어봐요. 중학교 2학년 내신 때. 시험 본 사람들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시험 볼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자,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쪽이 무슨 극일까요?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밀었겠죠. 여기가 무슨 극일까요? 플러스 극이니까 전자를 땡기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를 가하고 나로 놓으면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통해서 여기가 마이너스겠구나, 플러스겠구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도선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건 전자다. 전자는 무조건 건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를 향해서 움직인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여기가 마이너스라는데 여기가 플러스라는데,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에디슨은요, 도선 속에서 뭔가가 흐를 때 흐르는 게 전자라는 걸 몰랐어요. 뭐가 흐른다 그랬어? 전류가 흐른다라고 정의하고, 그 전류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그랬냐? 전류는 거꾸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게 이렇게 흐른다라고 정의해놓고 모든 전기적 현상을 설명했잖아.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애가 없어. 마이너스에서 거꾸로 플러스로 가는 전자밖에 없어.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전류의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전류란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의 뭐가 흐릅니다. 이렇게 정의해버려요. 그래서 전류라는 건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도선을 까보면 이렇게 뭔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 전류 방향을 쓰세요라고 하면 전류 방향은 전자와 무조건 반대 방향의 흐름이니까 전류는 나에서 어디로 간다? 가로 흐르고 있어요 라고 쓰시는 게 맞다고요. 알겠습니까? 전류는 전자와의 반대 방향의 흐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가 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거꾸로 이렇게 흘러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건전지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 마이너스 건전지로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우리는 흐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중 우리 전류의 세기의 단위 1암페어라고 하는 1암페어의 정의가 뭘까? 이겁니다. 1암페어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딱 잘라서 단면을 봤을 때 무려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지나가는 걸까? 6.25 18개. 무려 전자가 6.25 18개라고 하는 저 어마어마한 숫자의 전자가 확 하고 지나가는 세기가 1암페어라는 세기야. 그래서 근데 매번 얘기할 때 6.25 곱하기 10의 18승이라고 얘기하는 거 귀찮지?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1쿨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의 세기가 이동할 때를 우리가 1암페어라고 하겠다. 알겠냐? 그럼 머리 있는 쪽 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면? 2암. 그렇죠. 이게 2암페어의 세기야. 알겠어? 그래서 도선을 자른 단면에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멋진 말, 전하가 움직이냐? 이게 전류의 세기야. 알겠죠? 1쿨롱이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를 1암페어라고 하겠다. 이때 1쿨롱은 6.25 18개를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전자와의 반대 방향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은 반대입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죠. 자, 그러면 전기가 흐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실제로 전자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내가 스위치 열어서 전기 안 흐르죠. 그럴 때 도선은 어떤 모양? 도선 속을 보면 어떤 모양일까? 전기가 안 흐른대. 그랬을 때 도선 속을 보면 원자 사이에 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도 움직여요. 전기가 흐르던 흐르지 않던 자유전자들은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움직이는데 왜 전기가 안 흐른다고 해?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요. 전자가 보시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크게 흐르는 게 아니고 뭐합니까? 불규칙하게 이런 식으로 돼서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도 전자는 움직인다. 움직이는데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적 현상을 못 만드는 거다. 그걸 규칙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전압이 필요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가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 도선 속의 차이점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선 속의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전기가 흘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건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다시 말해서 높이 조절을 해주는 거. 알겠습니까? 위치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위를 얘기한다. 전기 에너지를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전자가 흐르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한다. 전자의 흐름이다. 당연히 반대 방향의 흐름. 알겠어?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요. 원자가 있는 도선을 전자가 움직이잖아요. 한 방향.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도 발생하니? 전자가 가다가 원자와 뭐하니? 하고 부딪히죠. 그럼 부딪힐 때 내가 세게 가서 저 벽에 부딪히면 나 어떻게 되니? 튕겨 나오죠. 똑같아요. 가벼운 전자가 무거운 원자랑 부딪히니까 얘가 가다가 부딪히면 얘가 튕겨나와. 튕겨나왔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뒤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튕겨나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피해서 가죠. 그럼 생각해볼래? 부딪히지 않을 때보다 부딪히면 전류가 더 잘 흐르니 잘 못 흐르니? 못 흐르는 거죠. 됐어? 네, 그래서 우리는 저항이라는 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에요. 전자가 잘 못 지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현상이 왜 생겨요?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원자와
물질마다 다다니? 당연히 다 다르겠죠. 됐어? 그러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뭘까? 중학교 때는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4개입니다. 알겠어? 저항의 크기, 어떤 애는 저항이 너무 커서요 전류가 안 흐른대요. 그런 애들은 우리가 부도체라고 하잖아요. 어떤 애들은 저항이 너무 작아서 전류가 엄청 잘 흐른대요. 그런 애들은 도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리라서 전선은 구리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질마다 저항의 크기가 다 다른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4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물질의 종류입니다. 모든 물질을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로 자르더라도 물질마다 기준 저항값이 다 달라. 어떤 애는 저항이 0.1밖에 안 되는데 어떤 애는 저항이 100이야. 이렇게 돼요.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로 잘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이미 저항값은 다 결정되어 있어. 다 달라. 그쵸?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길이, 똑같은 굵기로 잘랐을 때 표준 저항값을 멋진 말로 비저항이라고 하고 로라고 써요. 됐어. 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 저항의 크기를 로라고 하고 비저항이라고 한다. 이거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비저항값이 얼마냐에 따라 얘가 굴인지 은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야.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비저항이라고 하는 로 값이 어떤 애는 1이고 어떤 애는 100이야. 와, 이 새끼 비저항 너무 크네. 저항이 커서 전류 잘 안 흐르겠네.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 표준 저항값인 비저항이 다 다르다면 같은 은인데요. 굵기는 똑같은데 길이가 2배야. 저항이 같을까? 다르죠. 같은 물질이라도 됐어. 그 물질의 길이 또는 그 물질의 굵기라고 하는 단면적에 따라서 저항값은 또 달라요. 그 중에서 길이가 길수록 저항값은 어떨까? 커집니다. 왜요?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이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뭐해지는 거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돌할 가능성도 커지잖아요. 됐어. 그래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집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값은 어떻게 돼요? 이건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길이는 똑같은데요. 굵기가 2배 굵대요. 라고 한다면 길이는 같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굵어졌다는 얘기는 잡아당겨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빈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충돌할 확률은 줄어들어요. 빈 공간이 넓어지니까.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맞습니다. 온도입니다. 같은 두께, 같은 길이라도 뜨거운 곳에 낫냐, 차가운 곳에 낫냐 이거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라고 하면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는 물질도 있고요. 거꾸로 저항이 작아지는 물질도 존재한다. 누가 그래요? 라고 하면 온도가 높아질 때요. 저항값이 커지는 애가 도체입니다. 도체는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데 이미 자유전자들이 많아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요. 늘 나한테 배웠어. 아래쪽 껍질에 있던 전자들이 뜨거운 열 에너지를 받으면 이 전자들이 윗껍질로 올라가 자유전자의 개수가 점점 많아져. 점점 많아져. 그러면 자유전자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전자들이 원자랑만 충돌하는 게 아니고 지네들끼리도 충돌해요. 그래서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유전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 충돌을 활발히 합니다. 저항이 커집니다. 그게 도체입니다. 됐어? 그거에 반해서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작아지는 게 바로 반도체와 부도체라는 종류입니다. 얘네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그 열 에너지가 전자가 아래쪽 껍질에서 윗껍질로 올라갈 때 써.
그럼 드디어 자유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생기니까 걔네들이 전류를 나르기 시작해.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적당량 자유전자를 만드니까 오히려 저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꼬맹아, 너네가 스타터를 했던지 안 했던지 상관이 없는데 온도에 따라서 어떤 애는 저항값이 커져. 누굴까? 이게 누구야? 도체야. 그래서 온도가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온도가 커질수록 거꾸로 저항값이 줄어들어. 이런 애들이 부도체와 반도체라고 해요. 그죠? 같은 온도에서 저항이 더 큰 애가 바로 부도체, 상대적으로 작은 애가 반도체. 요런 느낌이야. 알겠어? 요런 느낌을 가져.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어떤 물질의 실제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실제 저항은요, 이 네 가지를 다 고려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어떤 하나의 물질의 실제 저항값 레지스탄스 R은 자, 온도에 따른 비저항값을 찾으세요. 온도마다 그 물질의 표준 저항값이 다 달라요. 온도에 따른 비저항값을 찾으시고 물기분의 비비항값을 곱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저항값은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된다. 그러니 어떤 아이의 길이가 L이고요. 단면적이 S일 때 얘가 은이래요. 은의 저항이 15미야. 근데 같은 온도에서 은의 두께가 2배 두꺼워졌어. 이 은의 저항은 얼마야? 라고 하면 온도 똑같아서 비저항 똑같고요. 물질의 종류도 같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똑같은데 단면적이 2배 커졌으니까 저항은 절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이 은의 저항은 5옴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아하, 이렇게 저항이라는 건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는 거구나. 충돌을 많이 하게 되니까. 굵어지면 저항은 작아지는 거구나. 빈 공간이 넓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전압, 전류, 저항이 뭔지 정의를 내리고요. 그거 세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과학자가 있어. 그 과학자의 이름이 옴이야. 그래서 옴의 법칙. 불러봐. 옴의 법칙이 뭐야? V는 이죠. 됐어. 그래서 여기 저항이 하나 있대. 여기 전압이 10V야. 근데 여기 저항이 얼마냐면 2옴이야. 몇 암페어가 흐르니? V는 I라니까. 몇 암페어가 흐르냐? 5암페어가 그죠. 됐어. 이게 10이고 얘가 2니까 당연히 5암페어야 되지 않겠어요? 되죠? 그래서 여기에 5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네 라는 얘기를 5암페어니까 전자 5개가 지나가네 이 뜻으로 생각해봐. 자, 전자 5개가 나가 그런 뜻이야. 근데 건전지에서 충전해서 나가. 그럼 나 궁금해. 이거가 전자 하나당 10V씩 충전한다는 거야? 아니면 5개를 합해서 10V를 충전해 준다는 얘기야? 아니, 한 개당. 하나당. 왜? 10V라고 하는 건 10줄/쿨롬이잖아. 1쿨롬당. 전자 한 개당.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전자 한 개당 1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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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줄 이런 식으로 충전해 줄게. 그 에너지 가지고 전자가 가. 그런 뜻이야. 근데 이 에너지를 언제 써? 언제 써? 저항 지나갈 때 써. 됐어? 그러면 이렇게 전선을 지나갈 때 에너지 쓰겠니 안 쓰겠니? 이거 안 써. 안 써.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 몇 볼트? 10볼트. 아직 하나도 안 썼어. 맞냐? 근데 여기서 몇 볼트 쓴다고? V는 IR 10볼트 다 썼네?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몇 볼트 돼? 이제 0볼트 돼서 들어와. 에너지 다 써서. 그래서 다시 건전지에서 10볼트로 충전. 알겠어? 다시 가지고 가. 그래서 불 켜는데 에너지 다 써. 다시 0볼트 돼서 들어와.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이걸 끊임없이 해. 그러니까 건전지를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 썼어. 그래서 엄마 건전지 다 갔어요. 다른 걸로 충전해 주세요. 이런 거죠. 됐어?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10볼트 다 쓰고 들어올 때 몇 암페어 들어와? 얘기해봐.
다 쓰고 들어와. 들어올 때 몇 암페어? 네, 그대로 5암페어. 전자는 가서요. 자기의 에너지만 쓸 뿐 전자의 개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간 만큼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우린 뭐라 그런다? 그걸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전자는 나간 만큼 들어옵니다. 그래서 5A가 나가면 5A 그대로 들어옵니다. 단 5A가 각각이 10V로 충전해서 나갔죠? 들어올 때 몇 볼트로? 0V로 다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되겠냐? 그럼 우리가 구한 V는 IR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V는 IR은요. 무슨 뜻이냐면 5개의 전자가 이 옴의 저항을 지날 때 10V라는 에너지 다 쓰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 저항의 앞과 뒤에 에너지 차이가 몇 볼트나? 10V 차이나 라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옴의 법칙으로 구한 V 값은요. 저항의 앞과 뒤의 위치 에너지 차이야. 알겠어? 그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럴까? 전이 차 이거를 전압이라고 한 거야. 네? 하겠어? 오케이. 다시 머리 좋으니까 생각해. 아론, 이론, 알토, 이온 여기가 12V라고 치자. 됐어? 이거 총 몇 옴? 3옴. 몇 암페어? 몇 암페어? 여기가 3옴이니까 몇 암페어? 4암페어. 됐어? 그래서 4암페어가 나간다. 그럼 전자 4개가 나간다. 12V로 충전해서 간다. 그랬을 때 4개가 집에 들어오려면 저항 몇 개 지나가야 돼? 2개 지나서 와야 돼. 그러면 에너지를 12V를 충전해 가도 에너지를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그래서 다 쓰고 들어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몇 볼트 쓸까? 네, 그게 V1은 I1 곱하기 R1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를 지나가는 I1이요. 그대로 전자 4개가 다 지나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4A가 1옴짜리를 지나가 거기서 몇 볼트 쓴다고? 거기서 4볼트 써야 돼.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몇 볼트 올까? 몇 볼트 올까? 11볼트가 돼요. 여기서 4볼트 쓰래. 그럼 여기 몇 볼트가 될까? 8볼트예요. 그러니까 요 R1이라는 저항의 앞과 뒤에 에너지 차이가 몇 볼트 난다? 4볼트 난다. 그 뜻이에요. 됐죠? 네!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몇 볼트 쓸까요? V2는 I2 곱하기 R2 맞아. 전자 4개가 지나왔어. 여기도 전자 몇 개가 지나갈까? 4개 그대로 지나가겠죠? 4A 곱하기 2옴이래. 그럼 여기서 몇 볼트 써? 8볼트 써야 되네. 오? 8볼트밖에 없는데 8볼트 다 썼어. 여기 몇 볼트가 되겠어? 0볼트. 맞아. 그러니까 요 앞과 뒤에 위치 에너지 차이가 몇 볼트 난다고요? 8볼트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V는 IR은 이 저항에서 그래서 사용한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전이차 구하는 공식이야. 이해되겠어? 그런 얘기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의 저항을 지나갈 때요. 전압과 전류 사이에 무슨 관계? 전압이 크면 전류도 뭐하다? 크다. 무슨 관계? 이런 관계. 전압과 저항. 네. 자, 실제로 전압, 저항이 뭐하다면 이론보다 이음이 더 크죠? 저항이 커지면 사용하는 전압도 4볼트, 8볼트. 저항 압도 뭐해진다? 커진다. 됐어? 그래서 전압과 저항 사이에도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있어. 이 얘기야. 됐어?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죠. 이건 무슨 관계? 이거 세 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한 게 옴의 법칙이라고. 알겠지? 네, 이런 건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저항이라는 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진다면서요. 됐죠?
네. 자,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지고요. 두께가 두꺼워지면 저항값은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항이 하나가 아니고요. 저항 여러 개를 하나의 회로에 연결해 볼게요. 됐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저항의 진열 연결입니다. 저항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게 저항의 진열 연결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저항의 진열 연결이라고 해요. 자, 요거 첫 번째 저항 R1을 3옴짜리로 보자. 엄청난 거 해볼게요. R2를 6옴이라고 하고 전체 전압이 18V인 회로도에 직렬로 연결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래? 저항이 3옴짜리 하나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다가 6옴짜리 하나를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야. 알겠냐? 그러면 저항이 혼자 있을 때보다 뭐해진 효과? 길어진 효과. 그러면 합성 저항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네, 커져야 되죠. 되죠? 네. 그래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길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직렬 회로도에서의 합성 저항은 낱낱이 저항을 그냥 더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3 더하기 6 하면 얼마? 얘는 9옴짜리 저항이 있는 거랑 같은 효과야. 이런 뜻이야. 이해돼? 응. 그러면 오메 법칙. 우리는 IR 여기가 9래매 여기가 18이래매 여기에 몇 암페어 전류가 가냐? 2암페어. 아, 여기에 2암페어 전류가 가는구나. 머리 돌려. 길이 하나야. 여기 몇 암페어가 지나가니? I1 2암페어 그대로. I2에 얼마 지나가냐? 2암페어 그대로. 그래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에서는요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의 특징은 전체 전류나 낱낱이 전류의 값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 다를 수 없다. 납득해? 그러면 전류가 똑같네. 그러면 우리는 오메 법칙에서 V는 IR이라는 것도 배웠지만 V1은 I1 곱하기 R1으로 해도 되고요. 됐죠? 머리는 V는 IR이니까 V2는 I2에다가 R2를 곱하면 되는데 머리 있는 척해. 얘가 같으니. 얘가 같죠? 같죠? 그럼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전류는 2A 똑같네. 근데 저항은 여기가 몇 호? 3호. 여기가 몇 호? 6호. 근데 거기에 2A 똑같네. 그럼 여기 전압 얼마? 6V. 여기 전압 얼마? 12V. 그래서 합해서 얼마? 18V가 나올 텐데 나 궁금해. 전압을 나눠 쓰는 크기는 누가 결정한 거니? 저항이 결정했죠. 저항이 몇 대 몇입니까? 1대 2이기 때문에 전압도 몇 대면? 1대 2로 결정되어 있어요. 됐어. 나 하나 말씀드릴게요. 알아듣는 놈들은 가십시오. 저항은 회로도에서 무조건 어떤 역할을 한다?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됐어. 저항의 역할은 뭡니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렬 회로에서 뭘 나눠줍니까? 전압을 나눠줍니다. 됐어? 직렬 회로에서는 전압을 나눠줍니다. 왜? 전류가 일정하니까 얘가 나눠줄 수 있는 건 전압을 나눠주는 거야. 저항이. 알겠어?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전압을 나눠줄 때요. 어떤 비율로 나눠준다? 저항 비율로 나눠준다. 그래서 직렬 회로의 특징이 뭡니까? 저항의 비율만큼 전압을 나눠주는 역할이 바로 저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도에서의 특징은 저항의 비율로 전압을 나눠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저항이 직렬 연결일 때요. 여기에서 흐르는 V1대 V2 값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걸 합성저항 구해서 전류 구해서 V는 IR에다 집어넣어서 이거 6V 이거 12V 이렇게 구하면 병신이라고 해요.
됐어. 이미 이 직렬 회로도에서 저항비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전압을 몇 대 몇으로 나눴으면 돼? 1대 2로 12V, 18V를 나눴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려? 여기 몇 볼트냐? 6V. 여기 몇 볼트냐? 11V. 사실은 계산 안 해도 나옵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요. 저항의 역할은 뭔가를 배분해 주는 거야. 나눠주는 역할을 언제나 합니다. 그게 직렬이든 병렬이든 상관없이 저항은요. 됐어.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직렬 회로에선 전압을 나눠준다. 자기의 저항 비율만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항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것과 비교하십시오. 끊임없이 비교하십시오. 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는 건 저항의 비율로 전압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합성 저항값은 커지는구나. 왜? 길어지니까. 그리고 전류는 어디나 같구나. 요거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되겠어? 내가 엄청난 얘기를 할 거야. 이것까지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에요. 중3 내용으로 확 까버릴 거니까 정신 차려라. 자, 그러면 요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저항의 무슨 연결을 해야 됩니까? 병렬 연결을 하자. 저항의 병렬 연결이에요. 저항이요. 선생님은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저항을 똑같은 거를 두 개를 쓸게요. R1, 3옴, R2, 6옴, 전체 전압 18V. 똑같습니다. 단지 연결 방법만 다른 것뿐이야. 알겠어? 네. 자, 저항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다는 건 첫 번째 3옴짜리 밑에 6옴짜리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수록 뭐가 바뀌는 효과입니까? 굵어지는 효과입니다. 단면적이 커지죠. 굵어진다고요. 그럼 합성 저항은? 작아져야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줄어드는 효과야. 알겠어? 그러면 그 줄어드는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도 더하는데 작아지게 더하는 방법은 역수로 더해서 그 값을 다시 뭐 해주는 거다? 역수해주면 된다. 그러면 합성 저항을 준다. 알겠습니까? 이 뜻이야, 이 뜻이야. 됐어? 그러면 얘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집어넣어 빨리. 몇 옴 나와요? 2옴 나옵니다. 빨리 해봐. 네 손 움직여. 민건아, 이거 6, 이거 12로 바꾼다고 쳐. 합성정 얼마 나오겠니? 머리 안 돌려? 어차피 너네 대학 갈 때 영재 애들이랑 부딪혀. 걔네들하고 서울대에 이냐 아니냐 밀리냐 안 밀리냐를 할 거야. 걔도 공부하는 만큼 해야 돼. 나 영재 안 간다고 걔네들이랑 안 부딪히지 않아. 옛날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영재들이 이과 모든 과에 애들이 퍼진다니까 영재들이랑 공부해가지고 수학과학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피해서 가는 데가 의대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영재 과고 애들이 의대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 아세요? 의대도 가봤자 영재 애들이랑 결국은 대학에서 다시 경쟁. 그럼 결국은 또 밀려요. 너 공부는 언제 했든 영재 애들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 너네가 문과로 가지 않는 한 걔네들이랑 부딪혀요. 걔네만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몇 원 된다고? 이거 6이고 10이면 얼마 나와요? 4 나옵니다. 4. 됐어요? 이거 3옴이면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통분하면 얘가 6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인데 그걸 다시 뒤집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2옴이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6이고요. 얘가 12면 네. 통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12분의 얼마 나와요? 3. 그래서 다시 뒤집으면 얼마 나옵니까? 4. 이런 느낌이야. 이걸 문자로 바꿔봐. 이거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R1,
R2분의 R1 더하기 R2인데 이걸 다시 역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나오는 거야? R1 플러스 R2분의 R1 R2야. 됐어. 그래서 3에다가 6 더하면 9고요. 그거 곱하면 얼마입니까? 18이고. 그래서 이거. 알겠어? 네. 그래서 병렬일 때 합성조항은 이렇게 보여요.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알겠습니까? 이렇게 곱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합성조항을 병렬일 때도 작아지게 더하는 방법 역수로 더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시 역수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저항값이요. 혼자 있으면 3옴만이면 6옴인데 합성해 버렸더니 얘가 2옴 됐어. 알겠냐? 열로 작아졌죠. 그러면 2옴이고 18V야. 몇 암페어 그러냐? 9암페어예요. 전자가 무려 여기서는 됐죠? 전자가 2암페어라고 하는 전자가 2개 나갔다면 여기는 저항이 엄청 작아져서 9암페어가 나가요. 전자 9개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맞아? 근데 각각의 전자들이 몇 볼트로 충전해 가냐? 1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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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V. 알겠습니까? 그럼 전자가 나갔다. 자, 9A 나갔다. 9개의 전자가 나갔어. 여기서 멈추죠. 어디로 갑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애는 위로 지나서 이렇게 들어와요.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위로 간 애도 사실은 18V로 충전해 갔을 텐데 이거 언제 쓰라고요? 저항 지나갈 때 쓰죠. 근데 얘가 나가서 집에 올 때까지 저항 몇 개 지나가냐? 하나밖에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몇 볼트를? 18볼트를 다 쓰고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네. 하지만 어떤 전자는 이렇게 나가서 나 위로 안 갈 거야! 밑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집에 오겠죠? 그래도 저항은 몇 개 지나갑니까?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몇 볼트 써야 됩니까? 18볼트를 씁니다. 그래서 V2도 18볼트로요. 병렬 회로도의 특징은 전체 전압이나 윗줄, 아랫줄에서 쓴 전압의 크기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직렬 회로는 어디나 전류의 세기가 전체의 전류와 같아야 된다면 병렬 회로도의 특징은요. V가 V1, V2 다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18V면 그리자마자 이 색이 18V네, 18V네 이거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I1은 얼마예요? 구해 빨리. I2는 얼마예요? 구해 빨리. 빨리 손 움직여. 이거 얼마야? 6 암페어죠? 이거 얼마야? 3 암페어죠? 몇 대 몇이냐? 2대 1이요. 왜 2대 1일까? 2분의 1이요. 여기는 I, R. V1은 I1 곱하기 R1. 맞아요? V2는 I2 곱하기 R2인데 병렬 회로에서는 뭐가 같아야 되니? 전압이 일정하다. 얼마로? 18V. 맞아. 그러면 저항이 3옴이고 6옴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6A, 3A로요.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늘 얘기했죠. 저항의 역할은 뭐다? 뭔가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맞아? 병렬 회로에서는 뭘 나눠줘야 되니? 병렬 회로에서는 여기서 뭘 나눠줘야 되니? 가는 전류를 나눠줘야죠. 전류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눈다고요? 저항과 반비례하게 나눈다고요.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이었어? 1대 2. 그래서 전류를 어떻게 나눴어? 2대 1이 되게 나눈다고. 무슨 말인지 알까? 그래서 여기가 몇 암페어? 6암페어. 여기가 몇 암페어? 3암페어가 되게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이 전류를 자기와 반비례하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해. 알겠어? 저항은 무조건 뭔가를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회로도에서. 저항은 뭔가를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직렬 회로에서는 전압을 자기와 같은 비율로 나눠주는 역할. 병렬 회로에서는 전류를 자기와 반비례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저항이 합니다. 알겠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연결할 때는요. 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배분하라고 저항의 크기를 결정해 줍니다. 되겠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게요. 사실은 3옴짜리, 6옴짜리가 뭔지 아세요? 꼬마 정구입니다. 꼬마 정구. 꼬마 정구가 그 꼬마 정구마다 하나는 3옴, 하나는 6옴으로 저항의 크기가 다른 꼬마 정구가 있으면 전기가 흐르면 당연히 꼬마 정구에 불이 켜지겠죠? 하지만 뭐가 다를까요? 각각의 저항에 따라 꼬마 정구의 밝기가 다릅니다. 어떤 새끼가 더 밝을까요? 전기 에너지 많이 쓰는 애가 더 밝습니다. 맞아요? 밝아. 얼마나 성능이 좋아? 에너지 많이 쓰면 성능 좋아. 알겠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꼬마 정구가 누가 더 밝습니까? 아, 꼬마 정구 어떤 새끼가 전기 에너지 더 많이 쓰고 있어? 그 얘기야. 전기 에너지 많이 쓸수록 밝아. 됐죠? 그러면 너네 아까 나한테 배웠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몰라? 뭐였어? R분의 크로 계산해도 되고요. 또 들어올리는 힘 곱하기 거리 Q, E, D 맞냐? 이때 ED를 뭐로 바꿔도 된다고? 볼트. 그렇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Q, V 맞냐? 응. 그러면서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이라고. 1초 동안 1쿨롱이 움직이는데. 맞아? 그럼 머리 밑에 Q는 뭐니? IT 강국.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다. 알겠어? Q 자리에 못 넣는다고? IT. 그럼 뭐 나오냐? 비트. 회로도에서는 이걸로 전기 에너지 구한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용이다. 됐어? 중학교 3학년에서 회로도에서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비트로 구해요. 왜? 중학교 3학년 때는 R분의 크크크 안 배워. 됐어? 저 고등학교 내용이야. QV 안 배워. V가 전이라는 거 숨겨. 안 가르쳐줘. 알겠어? 중학교 3학년 때 전기의 에너지,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비트. 비트. 맞죠? 네, 비트를 한국말로 해봐. 뭐야? 전화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류가 흐르는 시간 초. 알겠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이게 중3 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비트. 알겠어? 자, 그러면 해보자. 정신 차려. 직렬 회로에서요. 얘 꼬마 정보를 다 나. 알겠냐? 얘 꼬마 정보를 다 라고 할게요. 됐죠?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라 중에 누가 더 밝냐? 이거 중3 때 미친 듯이 나오는데 마탱이가 중학교 2학년에 또 나온다. 해보자. 꼬마 정구의 밝기는요.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썼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비트로 계산하면 되는데 자, 꼬맹아 10초 동안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썼어?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몇 초 동안 전류 흘러? 10초. 그럼 여기 몇 초 동안 흘까? 10초. 10초 동안 누가 전기 에너지 많이 썼어? 라고 하면 얘가 몇 초? 10초 동안. 얘 몇 초? 10초 동안. 이라고 해서요. 같은 회로도에서는 무조건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없더니 같아요. 그게 직렬이든 병렬이든 상관없어. 됐어? 그래서 이 10초라고 하는 시간은 다 똑같을 거야. 그럼 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꼬마 정구가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썼니? 라고 하는 같은 시간 동안이면 시간을 아예 곱할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해.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랑 10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나 됐어. 네. 사용하는 내 비교하는 값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총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라고 해요. 전기 에너지 이거 U는 비트로 계산하시면 돼요. 맞아? 근데 굳이 시간을 곱할 이유가 없어서 시간을 비교하지 않아요.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써? 누가 더 성능이 좋아? 이거 얘기할 때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로 비교해도 크기는 똑같아. 그래서 밝은 놈이 밝다. 그래서 요거를 멋지게로 단위 시간 1초 또는 1시간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이걸로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비교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비트인데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이거 T라는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됐어. 그래서 VI만 계산하면 돼.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런다? 다른 말로 전력이라고. 그래서 모든 성능은 전력으로 비교한다. 전력. 됐어. 전기 에너지 단위는 줄인데 선생님. 전력 단위는 뭐예요?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의 에너지인 전력의 단위는 와트 씁니다. 100와트, 1000와트. 알겠습니까? 요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성능이 좋은지는 VI인 와트로 계산하는 거다. 전력. 알겠습니까? 해볼게요. 자, 가는요. 저항이 3옴, 얘 6옴, 얘 3옴, 얘 6옴. 근데 얘네는 직렬, 얘네는 병렬,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네, 정신 차려. 언니야. 여기서 V값 얼마였어? 얘 3옴짜리. 얼마? 6V. 얘 얼마? 12V. 그쵸? 전류. 얘 몇 암페어? 2암페어. 정신 차려. 2암페어. 여기 몇 암페어? 2암페어. 그러면 얘는 밝기가 얼마만큼? 12W만큼이 얘 밝기야. 얘는 24W. 얘가 훨씬 밝어. 몇 배 밝어? 2배 밝어. 그 뜻이야. 알겠어? 네. 와! 그러면 실제로 저항이 다를 때요. 직렬 연결했을 때 저항이 큰 애가 밝어? 작은 애가 밝어? 큰 애가 밝어. 왜? 직렬 회로는 전류의 색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밝기, 성능을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 전압. 맞아? 전압은 어느 쪽이 더 커? 저항이 큰 쪽. 그러니까 저항이 큰 쪽이 밝은 거야. 직렬 회로에서. 알겠냐? 저항 비율만큼 밝고 저항비가 1대2잖아. 그러니까 밝기도 1대2야. 얘가 더 밝고. 이런 뜻이야. 납득해? 미루어 짐작해라.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숫자의 크기 관계를 집중해라. 그럼 병렬일 때 가죠. 병렬일 때 빨리 생각해봐. 이거 18V야. 이 새끼 몇 V야? 18V. 이거 18V야. 그러니까 병렬 회로도는 전압이 똑같아요. 18V, 18V. 되겠어? 네. 그리고요. 기억나요? 여기 9A 간 거? 9A가 가다가 몇 대 몇으로 나눠줘야 돼? 2대 1. 저항과 반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몇 암페어? 6A. 여기 몇 암페어? 3A죠? 똑같은 저항을 연결했는데 연결하는 방법만 다르게 했더니 이때 3옴짜리의 밝기가 얼마입니까? 계산해봐. 얼마? 얘 얼마? 누가 더 밝아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얘가 훨씬 밝죠? 왜 밝을까요? 왜 밝을까요? 전류가 세서. 전류가 어떤 애가 세요? 저항이 작은. 그러니까 직렬 회로에서는요 저항이 큰 쪽이 밝은 거고요.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이 작은 쪽이 밝은 거야. 알겠어? 열나 헷갈리지? 그러니까 시험에 열나 나오겠지? 그러니까 애새끼들 열나 틀리지? 그거 맞는 건 이해하고 푸는 애들밖에 없어. 상위권 애들밖에 없어.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애새끼들 열나 머리 돌거든요. 어떨 때는 저항이 큰 애가 밝고 어떤 애는 저항이 작은 애가 밝어. 맞아? 열나 헷갈린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외운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맞냐? 네. 그러니까 머리 잘 돌려보세요. 실제로 직렬 회로에서는 밝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전압이야. 근데 전압은 저항이 큰 쪽이 전압이 커. 직렬 회로에서. 그치? 병렬 회로에서는 밝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전류야. 근데 전류를 크게 하는 건 저항이 작은 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 돌리십시오. 이걸 암기하려고 생각하면 깝깝합니다. 근데요, 통으로 보세요. 직렬과 병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니? 무조건 병렬 쪽이 훨씬 많습니다. 왜? 합성 조항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 조항이 작기 때문에 병렬 쪽이 훨씬 많습니다. 무조건 같은 3원 6원이라도 무조건 병렬 쪽이 무조건 밝아. 됐어? 그래서 병렬 쪽에서 제일 밝은 애가 1등, 그 다음 2등, 그 다음이 직렬 쪽에 와서 1, 2등. 알겠습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같은 꼬마 정보를 하면 병렬 쪽이 무조건 더 밝습니다. 이해되겠어? 이거 밝기 비교하는 것들이 시험에 미친 듯이 나온다. 이게 중3 내용이다. 밝기 비교하는 거, 전력 계산하는 거. 알겠습니까? 네, 전기의 에너지는요,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로 비트로 계산한다. 하지만 성능 비교할 때는 시간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서 VI로만 계산해서 비교한다. 그걸 전력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력이라는 VI 값으로 누가 더 밝을 거냐 같은 시간 동안에 이거 비교할 수 있다. 납득합니까? 이게 회로도예요. 이게 회로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미라고요. 자, 그래서 96, 97 됐죠? 넘어오시면 98, 99 우리가 구한 V는 IR에서 V는 전위가 아니고 저항 앞뒤의 전위차를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100, 101 전기의 에너지, 전력 뭔지 보여드렸어요. 네. 그리고 101페이지의 전기 회로를 직렬로 연결하냐 병렬로 연결하냐 뭐가 다른지 보여드렸단 말이죠. 됐어? 자, 그러면서 저하고 하나만 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요. 냉장고하고 TV를 연결해서 써요. 우리 집 회로도는 직렬이냐 병렬이냐? 병렬로 연결하면 좋은 점이 뭐냐? 네. 하나하나 독립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만약에 직렬이면 내가 냉장고하고 TV하고 막 쓰다가 TV 껐어요. TV를 끈다는 얘기는 TV의 스위치가 열렸다는 거죠. 그럼 냉장고에 전류 흐르냐 안 흐르냐? 안 흐르요. 한꺼번에 다 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병렬로 연결하면 내가 TV하고 냉장고하고 이렇게 연결했다가 TV를 꺼. 냉장고 꺼지니? 안 꺼진단 말이죠. 됐죠? 독립된 회로도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병렬 연결해. 또 하나의 장점. 그렇죠. 병렬로 연결하면 모든 전기 제품이 각각 220V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병렬 회로도는 전체 전압이나 각각의 전압이 다 똑같다 그랬죠? 2줄에 연결해도 220, 2줄에 연결해도 220, 2줄에 연결해도 220.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일정한 전압을 걸 수 있다는 게 장점. 단점은 뭐예요? 연결할수록 문어발로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은 점점 뭐해지니? 작아지죠. 그러면 220V라는 전압은 일정한데 V는 IR에서 문어발식으로 연결하면 얘가 막 줄어들어. 그럼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엄청 세지겠죠. 전자들이 확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자랑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죠. 충돌을 많이 할수록 뭐 해집니까? 뜨거워지죠. 열나 뜨거워져서 됐어? 뭐하니?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회로도인데 어쨌든 간에 내가 우리 집에서 병렬 회로도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써요. 그럼 너네는 전기 에너지 쓴 만큼 돈 내죠. 그걸 전기세라고 하죠. 엄마가 전기세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내니? 한 달.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세 낼 때 내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비트로 계산하죠. 이때 T가 무슨 단위야? 시간. T가 뭐야? 초죠. 전기 에너지는 무조건 초로 계산합니다. 그럼 한 달은 몇 초니? 한 달. 한 시간은 몇 초니? 3,600초야. 그거 곱하기 24 곱하기 30 하시면 한 달 나오죠. 숫자 더럽게 크죠. 됐죠? 자, 이렇게 실제로 전기 에너지 쓴 만큼 돈 내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려니까 시간 단위가 초야. 숫자가 의미 없이 너무 커. 계산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전기세 낼 때요. 우리는 시간 단위를 초가 아니고 뭐로 계산하고 싶어요? 아우어.
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하고 싶어. 그치? 그럼 숫자를 줄일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비트가 아니고요. 초가 아니고 시간 단위 아워로 계산해서 전기세를 냅니다. 똑같이 사용한 전기 에너지량을 계산하는데 초 단위가 아니고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 뭐라 그런다? 전력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력량과 전기 에너지는 똑같은 에너지인 건 맞습니다. 단지 계산할 때 시간 단위를 초로 넣냐 아우어로 넣냐의 차이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머리는 척해. VI가 뭐라고? VI가 뭐라고? VI가 뭐라고? 전력. 전력에다가 초를 곱하면 뭐라고? 전기에너지. 맞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라고? 전력량. 전력량 단위가 뭘까? 전기에너지 단위는 줄, 전력량 단위는 그대로 와트시. 라고 써요. 됐어. 앞에 있는 와트는 영어, 뒤에 있는 시는 한국말. 웃기죠? 우리나라 그렇게 읽어요. 와트시. 되죠? 근데 그래서 똑같이 전기 에너지 사용한 양인데 그걸 초 단위로 계산했냐 시간 단위로 계산했느냐에 따라 전기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전력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둘 다 전기 에너지 사용한 양인데 얘는 전기 에너지를 됐어 초 단위로 계산한 거고 얘는 전기 에너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얘는 실제 단위가 줄이고 줄로 계산하려면 초집 벌어야 돼. 얘는 실제 단위를 와트시라고 쓴다. 그럼 머리 넣어줄게. 1 와트시는 몇 줄이 이게? 3600. 됐어. 이렇게만 바꾸면 돼. 다 전기 에너지야. 여러분들 전기 쓰는 애들은 이렇게 계산한다. 알겠지? 네, 이렇게 계산하는데 저요. 전 세계적으로요. 모든 나라에서 전기 제품을 수입해서 각각의 나라에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것도 갖다가 쓰고 일본 것도 갖다가 쓰고 됐어. 네, 미국 것도 갖다가 쓰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쓴단 말이죠. 근데 각각의 나라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 미국 놈들 몇 볼트 쓰는 줄 아세요? 120볼트. 우리나라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얼마 쓰는 줄 아세요? 330볼트 써요. 전압이 110볼트부터 330볼트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 종류의 전압을 써요. 근데 110볼트 쓰는 나라에서 330볼트짜리 갖다가 사서 쓰면 이게 구동이 되니? 안 되거든요. 그러니 전기 제품을 수입 수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몇 볼트 용인지 전기세 얼마나 잡아먹는 아닌지 이거 반드시 기록해서 팔게끔 되어 있어요. 국제법상.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던 아무리 작은 전기 제품을 사던 그 전기 제품 뒤에 까보시면 100볼트, 200와트 이런 식으로 그 전기 제품에 얘는 100볼트 용이야라고 하는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아이가 써져 있어. 나는 100볼트 용이야. 100볼트에만 꼽아줘. 이 뜻이야. 알겠어? 그럼 우리나라 뭐라고 써져 있는 거 사야 돼? 220볼트라고 써져 있는 거 사야 되겠죠. 됐어. 자, 나는 100볼트용인데 나는 1초 동안 쓰면 200줄의 전기 에너지 먹어. 라고 하면 뭐가 써져 있어? 소비 전력이 써 있어. 이거야. 나 1초 동안 쓰면 200줄 에너지 쓴다. 이런 거 써 있어. 그래야 소비자가 쓸 때 이거 전기 많이 먹어? 적게 먹어? 이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은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을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쓴 애들은 그래서 팔 수 없어요. 국내에도 해외에도 쓸 수 없어서 모든 전기 제품은 소비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국제법상.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머리 있는 척해요. 그러면 100볼트 200와트짜리를 내가 샀습니다. 저 아이의 의미 분석하셔야죠. 첫 번째. 얘요. 100볼트에 연결했어요. 전류 얼마 먹어요? 이겁니다. W는 뭐라고요? V, I. 그래서 천천히 하자. 소비 전력이 200와트래. 근데 전압은 100볼트 연결하고 그래.
몇 암페어 흐르겠다는 얘기야? 2암페어 흐르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 얘는 100V에 꼽으면 2A의 전류가 흐르겠구나 이거죠. 두 번째 분석하십시오. V는 뭡니까? I, R, 음의 법칙. 그쵸? 그럼 100V에 꼽았는데 2A가 흐른다는 건 이 새끼 저항이 얼마란 얘기야? 50Ω짜리 저항을 가지고 있는 전기 제품이야. 이 뜻이야. 맞아. 그래서 얘 저항은 50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 굵기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항은 50이야. 이런 뜻이야. 되겠어? 근데 항상 이상한 새끼들이 있죠. 100V에 꼽으라고 했는데 어떤 병신이 200V에 꼽아. 그래서 얘 200V에 꼽는데 그러면 몇 와트로 바뀔까? 계산. 얘가 시험 문제입니다. 했어요. 민성 했으니까 자 얼마일 것 같아? 얼마? 800? 400. 400? 둘 중에 하나? 됐어? 네 답도 그래? 해요? 할게요. 실제로요. 내가 100V에 꼽지 않고 200V에 꼽으면 이들 중에 뭐는 바뀌고 뭐는 안 바뀔까? V는 IR에서 V를 바꿔버렸어요. 100V에서 200V. 그럼 이거 다 바뀔까? 아니면 어떤 건 안 바뀔까? 그걸 생각하셔야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건데요. 내가 전압을 바뀔 때 뭐는 바꾸고 뭐는 안 바뀔까? 아니면 다 바뀔까? 아니면 다 안 바뀔까?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전압을 2배로 크게 하던 10배로 크게 하던 절대 안 바뀌는 아이가 존재합니다. 누구 것 같습니까? 저항입니다. 저항은요, 재료, 굵기, 길이에 의해 이미 결정됩니다. 그러니 네가 콘센트를 바꿔 낀다고 해서 그 재료나 굵기나 길이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 저항 값은 고정입니다. 얘 값은 일정합니다. 그러니 100V에 연결해도 50옴, 200V에 연결해도 50옴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항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저항을 결정하는 인자들의 설명을 먼저 해드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항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50옴이라면 여기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비례해서 커진다. 옴의 법칙.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4A입니다. 그럼 전력은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는 겁니다. 전압이 2배 커지면 따라서 전류 몇 배 커집니까? 2배 커지죠. 그러면 전력은 좀 몇 배 커집니까? 2의 제곱 4배 커집니다. 그래서 800W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되겠어? 근데 그러면 전압을 2배가 아니고 3배 크게 하면 전력은 3의 제곱 9배입니다. 전압을 4배 크게 하면 전력은 4의 제곱 16배 커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냐? 다 바뀌냐? 안 바뀌는 아이가 존재하냐? 안 바뀌는 아이가 존재한다. 저항이라는 건 불변이다. 되겠어? 근데 그래서 저항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이 커지는 만큼 전류 혼자 커진다. 알겠어? 그러니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압과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는 만큼 얘도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얘는 전압 크기의 제곱만큼 커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전압이 커진 배율의 제곱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압을 2배 크게 하면 전력은 4배 커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800W라는 거. 알겠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회로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페이지 맨 밑에 전력량의 의미 해결했어요. 전력량의 단위 와트시고요. 1와트시는 3600줄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우리 집은 다 병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다. 병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의 장점은 독립된 구조고 항상 전압이 일정하다는 거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103페이지부터 중학교 2학년 내용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내용까지 다 훑었습니다. 중2부터 고3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 지금 훑어드렸어요. 됐죠? 자, 그러면 103페이지부터요. 여러분들은 쭉 해서 어디까지? 109페이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 겁니다. 그죠? 109페이지까지 다 풀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요. 저하고 됐어. 몇몇 개만 하죠.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몇몇 개만 합시다. 눈에 띄는 거 하죠. 자, 혼자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선생님이랑 몇몇 개 하는데요. 104페이지 오셨어요? 104페이지에 211번 몇 학년 문제일까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시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5페이지에 215번 고2 문제입니다. 되겠냐? 네, 요거 2개 해볼게요. 211번, 215번 어디에서 걸리나 보죠.
하였냐? 시간 모자란 사람. 두 문제 하는 거죠. 저 다음 주에 오시면 학교 중간고사 시험 날짜 조사할 거예요. 학교 가서 일정표 받으시면 잘 기억해서 오십시오. 자, 해볼게요. 211페이지 같은 경우, 211번 같은 경우에 모근중학교가 더럽게 좋아합니다. 저항이 2개가 아니고 저항이 3개 있는 회로도를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서 얘는요, 여러분들 뭐가 나온 거냐면 전압과 전류가 비례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전류이고요. 이쪽이 전압인데 이렇게 그려도 비례, 이렇게 그려도 비례, 이렇게 그려도 비례죠. 다 맞는 그래프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요. 얘가 A, B, C인데 아무거나 하나 봐. A를 보든 B를 보든 C를 보든 하나만 봐. 그럼 기울기가 뭘까요? 기울기가 뭘까요? 빨리 봐. 저항이 없어. 네. 여러분들 항상 어떤 그래프든지 기울기는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V분의 I거든요. 그렇죠? 이 그래프의 그 기울기는 V분의 I예요. 근데 V는 IR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V분의 I는 R분의 1로요. 얘 기울기가 저항분의 1, 저항의 역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요. 가장 안 기울어 있는 얘가 그래서 저항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저항 분의 1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이 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비교하시면 C의 저항이 제일 크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에 A야. 여러분들이요 눈치껏 거기에 딱 맞는 어떤 점이든 잡아요. 딱 맞는 점을 잡아서 저항값을 구해보셔도 무방해요. V는 I야. 저항값 구해보셔도 돼요.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 칸에 딱 맞는 값이 얼마냐면 V는 IR에서요. 얘 1V일 때 0.6A야. 그러니까 얘 저항 얼마입니까? 615이야. 이런 뜻이야. 그치? 자, B 같은 경우에 칸에 딱 맞는 거 하나 보시면 얘는 칸에 딱 맞는 게 0 얼마입니까? 얼마냐? 5V일 때 5V일 때 0.6A야. 됐어. 네. 그러니까 얘는 저항이 얼마입니까? 얼마? 6분의 50? 이렇게 하면 돼요? 돼요? 네. 자, 6분의 50 맞아요? 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칸에 딱 맞는 거 보시면 여기가요 5V일 때 0.2A잖아요. 그럼 얼마니? 얼마? 25. 이렇게 나오면 돼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얘 저항이 제일 큰 거 맞구나.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항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새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도선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항상 전류와 저항은 비례 관계가 있죠. 도선의 저항은 C가 B보다 크니? 그래요. 도선의 단면적은요, A가 B보다 크니? 라고 했어요. 자, 면적은요, 저항과 반비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 저항이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얘를 3
2, 1이라고 놓고 생각해보자. 됐어? 자, 그랬을 때 도선의 단면적은요. B가 A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는데 저항이 작을수록 두꺼워요 라는 뜻이죠. 되겠습니까? 저항이 작을수록 두껍기 때문에 B보다는 A가 같은 길이라면 더 두껍다고 보는 게 맞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215번 문제 해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215번은요.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굵기가 S고 길이가 L이니까요. 얘는 저항이 S분의 L에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게 A야. 근데 B는요. 이거보다 길이가 자, 밑줄 쳐요. B는요. 이렇게 A가 있죠? A의 굵기가 S고 길이가 L인데 요걸 반으로 짜면 돼. 그래서 이걸 B로 만들 건데 얘를 2배 길게 잡아당기면 돼. 그래서 얘를 2배 길게 잡아당기게 돼. 그럼 반쪽이니까 2분의 1 L이었었는데 2배 길게 잡아당긴다는 건 이 자체가 L로 만든다는 거죠. 굵기가 어떻게 될까? 길이를 2배로 잡아당기면 굵기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무줄 잡아당길수록 길어지면서 그래서 얇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길이 굵기는 얼마가 된 거냐면 2분의 1 S가 된 거예요. 이게 B예요. 되겠어? 그리고 C는 어떻게 한대요? 다른 하나는 그대로 논다 그랬으니까 C는요 이렇게 된 거죠. 굵기는 원래대로 S고요. 길이는 절반으로 준 거예요. 됐어? 라고 하는 B라는 저항과 C라는 저항 두 개를 무슨 연결? 직렬 연결하는 경우야. 맞아?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요. B의 저항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네, B는요. A에 비해서 굵기는 절반으로 줄고 길이는 그대로요. 그러면 저항이 2배 커진 거죠. 그쵸? A의 저항을 R로 놓으면 이 부분의 저항이 2R이 됐다. 2배 커졌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C는 어떻습니까? C는요. 길이는 절반으로 줄고요. 굵기는 그대로니까 저항값이 2분의 1로 줄어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를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5R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비해서 저항이 2분의 5배 커졌어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저항은 B가 A의 2배입니까? 라고 했는데 B가 A의 2배인 거 맞고요. B에 걸리는 전압은 C에 걸리는 전압의 8배입니까?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B 있고 C 있고 직렬 연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B고 얘가 C입니다. 얘는 저항이 2R이고요. 얘는 0.5R이에요. 저항의 비가 4대 1이니까 전압의 비도 4대 1로 나눠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전압은 똑같은데요. V는 IR 나는요. 전압 V고 저항 R이고 그래서 전류 I가 흘렀는데 나에서는요. 전압은 똑같은데 저항이 2.5R로 늘었어요. 그러면 전류는 2.5분의 1로 줄어야 맞아. 100. 그래서 전류가 같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다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해보십시오. 중간고사 대비한다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